코로나19 확산의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걱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종교육청이 오미크론에 맞춘 새 방역 체계를 내놨습니다. 아산시가 시민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인공지능이 탑재된 스마트 선별 관제 시스템을 확대합니다. 안전 사각지대와 범죄 취약 지역에도 CCTV가 확충됩니다. 미국 뉴욕주의 한 도시에서 유관순상을 제정해 수여하고 있습니다. 유관순상 수상자를 지원하기 위해 천안시와 충남 북부 상공회의소, 미주 한인 이민사 박물관이 손을 잡았습니다. 천안시는 올해 전기 승용차 500대와 전기 화물차 124대를 민간에 보급합니다. 지난 14일 천안 서북경찰서가 영업 제한 시간을 위반한 유흥주점 업주 등 모두 17명을 적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이제 보름 정도 후면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되는데 코로나19 확산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요. 이런 가운데 세종교육청이 오미크론에 맞춘 새 방역 체계를 내놨습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김우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종시 교육청의 3월 새학기 학사 운영은 모든 학교 전체 등교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확진자나 격리자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제시한 4가지 유형에 따르게 됩니다. 교내 확진 학생 비율이 3%를 넘느냐, 또는 확진과 격리로 인한 등교 중지 학생 비율이 15%를 초과하느냐에 따라 정상 교육활동부터 일부 교육활동 제한, 일부 등교와 일부 원격 수업, 그리고 전면 원격 수업 등 4가지 유형으로 나뉘는 겁니다. 다만 학교가 전면 원격 수업에 들어가려면 구성원 의견 수렴 후 교육청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학년별 특성과 학교별 학생 수 등을 고려해 학사 운영 계획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처럼 원격 수업이 어려운 학생들과 300명 이하의 초중고등학교는 학사 운영 제한을 받지 않고 매일 등교하도록 하였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학교 방역 체계도 달라집니다. 신속 항원 검사 키트를 5만 개 이상 확보해 모든 학교에 전체 학생과 교직원 수의 20% 수준으로 제공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 기숙사 운영학교엔 키트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또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학교가 동일 공간 생활 등을 확인해 접촉자에 대한 즉시 진단 검사를 받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교육청에 현장 이동식 PCR 진단 검사실을 설치하고 운영해서 학교의 부담을 덜고 최대 10일까지 이루어졌던 접촉자 등교 중지는 하지 않게 됩니다. 이 밖에 급식을 할 땐 기존 칸막이 설치에 더해 지정 좌석제를 운영하는 한편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방역 수요를 고려해 전체 학교에 보건교사 보조 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한편 김지철 충남도 교육감은 3월 새학기 등교를 앞두고 교육공동체와 도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정상 등교를 통한 교육 회복은 교육청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며 교육공동체와 도민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학교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담화문을 통해 새학기 학사 운영 방안과 방과 후 돌봄, 학교 방역, 급식 방역 등 10가지 영역에서 교육청의 대응 사항을 발표하고 정상 등교와 교육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산시가 시민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인공지능이 탑재된 스마트 선별 관제 시스템을 확대합니다. 안전 사각지대와 범죄 취약 지역에도 CCTV가 확충됩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천안 아산 도시통합운영센터 CCTV입니다. 차량이나 사람을 스스로 인식합니다. 쓰러짐이나 배회, 침입 등 이상행동이 발생할 경우 곧바로 관제요원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인공지능이 탑재된 스마트 선별 관제 시스템으로 범죄나 응급 상황 시 실시간 대응이 가능합니다.
현재 아산 지역 우범 지역과 읍면 농촌 지역에 600대가 구축돼 있으며 올해도 시민 안전망 강화를 위해 400대가 추가로 구축될 예정입니다. 인공지능형 스마트 선별관제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범죄의 위험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400대를 추가해 총 1000대의 CCTV를 적용하여 더욱 촘촘한 스마트 선별관제 시스템을 완성하겠습니다. 관내학교 CCTV를 도시통합운영센터로 연계하는 사업도 진행됩니다. 학교 내외부를 24시간 관제해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관내 7개 학교에 이어 올해 10개 학교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시민 안전을 위해 우범지역 90곳에 CCTV 성능 개선과 신규 설치가 이루어집니다. 인공지능이 탑재된 스마트 선별 관제 시스템 확대에 이어 CCTV 확충까지 빈틈없는 안전망을 갖춘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시가 올해 노인 일자리 창출에 102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8.1% 늘어난 금액으로 모두 40개 사업단에 2,596명이 참여하게 됩니다. 일자리 사업은 학교 발열 체크 등 지역사회 공익 봉사활동을 비롯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와 시장형 등 모두 3개 분야로 추진됩니다. 천안시는 올해 전기 승용차 500대와 전기 화물차 124대를 민간에 보급합니다. 전기 승용차는 최대 1,400만 원, 전기 화물차는 1톤 소형 기준 2,300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전체 물량 중 일부는 취약계층과 택시에 배정됩니다. 신청 기간은 승용차는 오는 17일, 화물차는 오는 22일부터입니다. 세종시 장남들 보전 시민 모임이 지난 10일 이춘희 시장이 발표한 도로교통 개선 대책에 대해 환경과 경제 균형을 무시한 최악의 계획이라며 수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을 내고 중앙공원 2단계 조성 계획에 따라 2024년 폐쇄 예정이었던 국지도 96호선을 활용하기로 한 데 대해 세종시가 제시한 교통량 추정 근거가 매우 빈약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지향하는 세종시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다며 기존 계획대로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가칭 가람 IC를 설치해 96번 도로와 연결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이미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왔다며 계획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김대유 전 경기대 교육대학원 초빙 교수가 세종시 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날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김 전 교수는 자신의 선거 사무실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교육 대전환 글로벌 교육특구, 세종형 문제은행이라는 3가지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교육개혁과제를 이뤄내겠다며 출마 의지를 전했습니다. 대표 공약으로는 세종시를 교육특구로 전문화해 교육 환경을 플랫폼 기능으로 새롭게 설정하고 기본 학력 책임제 시행과 행복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 등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김 예비후보는 서울에서 중고등학교 교사를 지낸 데 이어 교육부 교육과정심의회 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천안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 바로 유관순 열사죠. 그런데 미국 뉴욕주의 한 도시에서 유관순상을 제정해 수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천안시와 충남 북부 상공회의소 미주 한인 이민사 박물관이 유관순상 수상자를 지원하기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시청 소일실이 이른 아침부터 분주합니다. 미국 현지와 화상으로 협약식을 맺기 위해서입니다. 미국 뉴욕 주의회는 지난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3.1운동의 날을 공식 기념일로 채택했습니다. 특히 나소 카운티에선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유관순 열사의 정기를 가르치고 학생들이 낸 에세이 중 2편을 선정해 유관순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이날 협약은 유관순상 수상자에 대한 지원 사업을 위해 천안시와 충남 북부 상공회의소, 미주 한인 이민사 박물관이 참여했습니다. 그 유관순 열사의 정신을 여기 사는 우리 후세들에게 알려서 그들도 유관순 열사처럼 또 유관순 열사가 했던 것처럼 자기가 사는 지역 그리고 자신의
조국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할 수 있는가 고민할 수 있게 그렇게 교육시키자는데 모두 다 동의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상공회의소는 수상자 2명에게 총 2,000달러의 장학금을 후원합니다. 천안시는 방학 기간 수상자들을 초청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면 지난해 수상자까지도 함께 초청할 계획입니다. 외국인들은 거의 여기에 대해서 무지한 게 사실입니다만 마침 미국 뉴욕주의 김민선 한인 이민사 박물관장께서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현지인들을 감복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비롯한 후진들에게도 이런 내용을 잘 설명을 해서 늘 유관순 열사를 기리는. 한편 올해 아운의 봉화제는 오는 28일 온라인 생중계 등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지난 14일 천안 서북경찰서가 영업 제한 시간을 위반한 유흥주점 업주 등 모두 17명을 적발했습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주점은 오후 9시가 넘은 시간에 외부 간판 불을 끄고 출입문을 잠가 영업을 하지 않는 척하며 영업부장을 동원해 손님을 은밀하게 유치했습니다. 경찰은 업주 1명과 종업원 2명, 손님 9명, 접객원 5명 등 모두 17명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는 한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자체와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천안시 농업기술센터는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공동방제용 약재를 무상으로 배부합니다. 다음 달 3일부터 11일까지 지역 농협에서 배부하며 이 기간에 받지 못했을 경우엔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받으면 됩니다. 이번에 배부하는 약재는 개화 전후 또는 수확 후 4차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말 개장 예정인 금강보행교가 한국관광공사의 강소형 잠재관광지 발굴 육성 공모사업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 관광지를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새로운 관광 명소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금강보행교는 신규 관광지이면서 즉시 홍보 마케팅 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균형 있는 지역 관광 발전을 위한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호평을 이끌어내며 강소형 잠재 관광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세종시는 한국관광공사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 관광상품 개발과 홍보 콘텐츠 제작, 인센티브 사업 등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련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종시가 오는 18일부터 청년 매입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 24명을 추가로 모집합니다. 해당 주택은 대학교 인근에 있는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 저소득 청년층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시중 임대료의 30에서 5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매입 임대주택입니다. 이번에 추가 모집하는 주택은 홍익대학교 세종 캠퍼스와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한국영상대학교 인근에 각각 한 동씩 총 46세대로서 이중 미계약이나 퇴거로 공실이 생기면서 입주할 예비 입주자 24명을 모집하게 됐습니다. 신청 자격은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 등 만 19세부터 만 39세까지의 청년이며 계약 기간은 2년이지만 입주 자격을 유지할 경우 최대 6년 동안 거주가 가능합니다. 이번 한 주가 세종시에 있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세종시의 미래 환경과 먹거리를 책임질 친환경 종합타운과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가 잇따라 예정돼 있기 때문인데요. 김우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종시는 지난해 4월 폐기물 처리 시설, 일명 친환경 종합타운 입지 후보지로 전동면 송성리 일원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엔 이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타당성 조사 결과 100점 만점에 87.6점이 도출돼 비교적 높은 점수를 얻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입지 선정 과정을 두고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고 타당성 조사 결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입지 선정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오는 17일 낮 4시부터 전동면 아람달에서 관련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시는 밝혔습니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서 그 헌진 사례라든가 데이터라든가 이런 걸 근거로 해서 비선호 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주민들과 소통을 하고 해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날 설명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송성리 입지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당일 설명회장 주변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송성리 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는 인근 지역 대다수 주민들이 해당 시설을 반대하고 있고 주민 동의 과정에서 시가 개입한 정황 등이 드러났다며 입지 후보지 선정 결과를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게 공익적인 그 시의 그런 정책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모든 거에 대해서는 이제 원천 백지화를 원하는 것이죠. 설명회 추진 반대도 있고요. 백지화를 원하는 거고요. 이튿날엔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합동 공청회도 예고돼 있습니다. 지난달 주민 설명회가 한 차례 무산된 이후 다시 합동 공청회로 대체돼 열리는 건데 이번엔 주민들의 요청으로 열리는 만큼 파행으로 치닫진 않겠지만 주민 측 토론 참석자 등의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미래 환경과 먹거리를 책임질 친환경 종합타운과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 이번 주가 향후 사업 추진 속도를 좌우할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한편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등의 절차가 지연되면서 세종시 친환경 종합타운의 최종 입지 선정 일정이 당초 다음 달 목표에서 9월로 연기될 전망입니다. 세종시 관계자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대기 환경 모니터링 일정을 연장하는 등 본안 신청 절차가 늦어짐에 따라 빨라야 9월 중 최종 입지 선정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전체적인 일정이 수년되면서 당초 2025년 준공 예정이던 것이 2028년으로 늦춰질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세종시 친환경 종합타운은 하루 소각량 400톤, 음식물 자원화 80톤을 처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아산 풍기동 일원에 신설될 예정인 가칭 풍기역에 대한 실시 설계가 시작됐습니다. 설계는 오는 2023년 말 완료될 예정으로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5월 국토부와 협의 끝에 신설이 확정된 수도권 전철 가칭 풍기역. 배방역과 2.6km, 온양 온천역과는 2.3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으며 지상역사 한계동과 고상홈 2개소 등에 187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역 신설 확정으로 모종 풍기 지역의 도시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은 것은 물론 아산 천안 간 고속도로 IC 등과 함께 시민들의 교통 편의가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칭 풍기역에 대한 기본 및 실시 설계가 시작됐습니다. 아산시와 국가철도공단이 풍기역 신설 사업 협약을 체결한 지 1년 만입니다. 실시 설계는 오는 2023년 11월 완료될 예정으로 철도 사업 실시 계획 승인을 거쳐 인근 모종 풍기지구 도시개발 사업 시기에 맞춰 2025년 준공될 예정입니다. 23년 11월까지 기본 및 시설계를 완료하고 24년도에 공사를 착공해서 25년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풍기역 신설이 전액 시비로 진행되는 데다 운영에 따른 손실 보전금 등 재원 마련은 여전히 아산시가 고민해야 할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시 일봉동 행정복지센터가 내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새 청사를 짓고 있습니다. 신축 청사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동절기가 끝나는 3월부터 공사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공사 중에도 현재 행정복지센터는 기존대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1980년에 건립된 일봉동 행정복지센터는 외관이 낡고 공간이 협소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천안시는 보건복지부 방역지침에 따라 노인복지관 2곳과 경로당 742곳의 운영을 중단합니다. 다만 복지관에서 수행하는 맞춤 돌봄 서비스와 노인 일자리,
사례 관리 등은 대면 서비스를 최소화해 진행합니다. 운영 재개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